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4장의 스크립트 파일의 사용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또 사용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만든 매트랩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PC로 이렇게 출력해주는, 또는 PC에 있는 데이터를 매트랩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워크스페이스와 작업 공간 창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입력과 인풋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출력 명령어, 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fprint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에서 디스플레이와 fprintf를 써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save,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로드 명령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어 창, 커맨드 윈도우라고 했죠. 명령어 창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중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작업 공간이죠. 그래서 이 작업 공간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이 된다. 그리고 그 작업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PC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수 파일에서 정의된 변수는 별도의 작업 공간,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작업 공간을 사용하여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PC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매트랩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명령을 통해서 이제 PC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네, 이건 굳이 이제 실습까지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했던 부분들이라, 자,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문자열을 말 그대로 이제 문자의 열로 만들어진 문장 또는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문자를 입력할 때는 문자를 적고 여기 양쪽에 따옴표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문자열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변수 A는 7, E는 3, D는 이런 벡터로 생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을 하면 D가 5, 10, 4, 9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입력이 된다. G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렬의 형태로 입력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문자열, 벡터, 행렬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 공간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 후 하면 작업 공간에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후즈를 하면 그 이름과 함께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이즈, 또 데이터 용량,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런 변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작업 공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불러와 주는 것이 후즈 명령어죠.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면, 변수가 입력이 되면 작업 공간에 이게 저장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현재 존재하는 변수들은 작업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창이 열려 있지 않는 경우 데스크탑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작업 공간이라는 곳이 워크스페이스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배열 편집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배열 편집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자, 스크립트 파일 내부에서 계산에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값을 할당하는 방법과 변수가 정의되는 장소 또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은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스크립트 파일은 새 스크립트 파일로 딱 불러오시면, 자, 여러분들은 이 스크립트 파일이 그 독립된 창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같이 그 커맨드 창과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도킹에 대해서 배웠는데, 도킹을 해제하거나 도킹을 하게 되면 지금 도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도킹을 해제하면 여기 메인 창에서부터 독립된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스크립트 창이 되고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제 저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to_m 것은 새 게임에서 기록된 점수들의 평균 값을 계산한다. 자, 그리고 변수의 점수를 할당하는 부분이 스크립트 파일의 일부이다. 자, 그런 하에 게임 1은 점수가 75점, 게임 2는 93점, 게임 3은 68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들이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값을 할당받음. 자, 그래서 average 포인트 게임 1 더하기 게임 2 더하기 게임 3 3. 그래서 평균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해주면 평균 값이 출력이 되는데, 첫 번째 여기와 같은 여기와 같이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 이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설명문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나중에 이게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헬프 명령어를 치면 이 스크립트 파일의 설명문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매트랩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매트랩 코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을 짜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내가 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왜 이걸 했으며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문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쉽게 내가 짠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프로그램을 전달했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런 그 변수들의 그 변수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수학적인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단위를 정확하게 각각의 변수들의 단위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설명문에다가 그 변수의 단위를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그래서 변수가 어떤 단위인지는 설명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저장할 때 여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 저장 2.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지금 여기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이 되고 이제 평균값이 출력이 되는데 평균값 뒤에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세미콜론 찍으면 이것을 실행을 시켜도 이 값이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후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 뒤에 위에 보시면 실행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실행이 됩니다. 자,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포인트가 78.6667이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죠. 두 번째는 이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커맨드 창에 그대로 쳐도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값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변수를 정의를 하고 그 값을 할당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 안에 이게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변수 할당을 굳이 스크립트 파일 안에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스크립트 파일을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쭉 빼고요. 얘네를 지우고 자, 이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3에서 저장.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저장한 파일은 G1, G2, G3가 할당이 안 돼 있죠. 네, 일단은 얘를 클리어해서 변수를 다 지우고요. 자, G1, G2, G3가 할당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아무것도 할당이 안 돼 있죠. 그런 후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G1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G1을 여기서 67, 그 다음에 게임 2를 90, 게임 3를 81 이런 식으로 이제 커맨드 창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준 다음에 자,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커맨드 창에 입력 할당을 한 후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돼서 나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게임 값을 내가 이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점수 값을 밖에서 이제 입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유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제 변수 값을 바꿔주는 방식이 두 번째로 이제 명령어 창에서 변수를 정의하고 할당해 주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G1, G2, G3 값을 할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항상 이제 그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 값을 물어볼 수 있도록 스크립트 파일에 변수가 정의되지만 변수 값은 스크립트 파일 실행될 때 명령어 창에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input 명령어를 사용하고, 자, input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 input 받을 변수 이름과 그리고 input에 대한 그 변수를 받을 때 그 명령어 창에 표시할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n은 input 하루 사용료,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할당은 이제 n으로 하는 거죠. n으로 할당이 되는데 하루 사용료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를 딱 치면, 자, 하루 사용료는 하고 나오죠. 여기다가 500 이렇게 치면 이제 n이 500으로 할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코어, 인풋,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자,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여기다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 벡터를 하나 넣어주고요. 96, 92, 94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 스코어가 96, 92, 94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할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 명령어를 써서 할당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립트 파일에 여기처럼 이제 인풋을 넣어서 할당을 하면, 이걸 실행을 하면 이제 각각 기록을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돼서 할당이 되면 게임 1, 2, 3가 할당이 되면 이제 그것의 이제 출력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스크립트 파일 하나 짜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 지금 얘는 여기 보시면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게임 1, 2, 3라고 하는 다른 게임 1, 2, 3가 서로 다른 변수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게임 가로 열고 1, 게임 가로 열고 2, 게임 가로 열고 3이죠. 그러면 1, 2, 3은 게임이라고 하는 벡터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주소. 그래서 게임 1의 게임 벡터의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게임의 점수로, 게임의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게임의 점수로, 게임의 세 번째 3은 세 번째 원소의 점수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변수는 게임 1, 2, 3가 아니라 게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정의가 되고, 이 벡터의 평균값은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게임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줘. 그래서 동일하게 앞에서 예제와 동일한 결과값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명령어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풋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점은 숫자와 다른 점은 뒤에 문자열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S 다음표 S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문자를
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명령어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스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직접 여기 있는 예제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거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지 손에 익고 그리고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매트랩 명령어를 어떻게 출력을 해주냐. 그래서 명령어 창에 출력해 주는 건데 두 가지 명령어 사용, 디스플레이랑 fprintf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디스플레이 명령어는 변수 이름을 출력하지 않고 원소만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이 디스플레이 명령어고요. fprintf 명령어는 화면이나 파일의 결과를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때 사용한다. 화면이라고 하면 커맨드, 명령창이고요. 파일은 PC에 있는 다른 임의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온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디스플레이 명령어 사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그 변수의 이름을 치면 되고요. 또 만약에 문자열 텍스트라면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양쪽 다운표를 하고 문자열 텍스트를 치면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출력하지 않고 변수의 원소들만 출력한다. 그래요. 텍스트만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DISP, 디스플레이 명령어에 의한 화면 출력은 세 줄에 표시되고요. 단 한 개의 변수만 출력이 됩니다. 단 한 개의 변수만 출력이 가능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디스플레이에서 문자열 캠 뮤직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디스플레이 라운드 100 곱하기 랜덤 3 곱하기 3,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랜덤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3 랜덤 3 곱하기 3 행렬에 원소가 랜덤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거기 100을 곱하면 1에서 100까지의 원소,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하면 반올림이기 때문에 정수값, 그래서 출력이 되는 3 곱하기 3 행렬의 임의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측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스 케미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스페이스가 저기를 할 거예요. 동작을 이것을 조절을 해주면 이제 좀 위치가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도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스페이스를 입력을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매스의 점수, 케미컬의 점수, 케미스트리의 점수, 그 다음에 뮤직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x가 10, 20, 30이라고 하는 벡터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x 해주면 이 x 변수를 디스플레이 해줘라. 그러면은 10, 20, 30이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 원속값만 출력이 된다. 원속값만 그 x라고 하는 변수의 원속값만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예에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게임에서 기록된 점수들의 평균값. 자, 게임 평균값. 네, 디스플레이 에버리지 포인트. 자, 위에는 이제 문자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 문자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보여지지 않고 계산된 값을 보여주지 않고 이걸 이제 화면에 이 변수 값을 출력해 주기 위한, 그래서 게임에 기록된 평균값 해서 그 평균값이 보여지게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게임 1, 2, 3는 이제 바깥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 예제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 이제 이걸 저장을 하고요. 앞에 게임 1, 2, 3가 변수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사용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니까 게임에서 기록된 점수의 평균값이라고 디스플레이가 되고 여기에 82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디스플레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연도별 그 인구를 이렇게 표시한 것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에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로 출력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XY를 표로 출력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해서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을 테이블 YP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행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열로 트랜스포즈를 해서 열로 만들어주고 또 파퓰레이션도 열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두 개를 테이블이라고 하는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 행렬로 만들고 그 행렬의 원소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명령어 fprintf 명령어를 좀 살펴볼까요? 자, fprintf 명령어는 텍스트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파일에 저장할 때 사용한다 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명령어와 달리 fprint 명령어는 출력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출력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같은 줄의 텍스트 변수와 수치 변수 값을 섞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디스플레이는 숫자 따로, 문자 따로 했다면 fprintf는 같은 줄에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그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fprintf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예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fprintf 명령어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 복잡함으로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rintf를 어떻게 쓰냐?
지우고 f print f 하고요. 다음표 그 다음에 해가 없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라고 만약에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면 네, 방금 해가 없습니다. 입력 데이터 출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뜨죠. 네. 자, 이게 한 줄에 나왔죠. 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한 줄에 나왔는데 이것을 한 줄을 이렇게 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F 자, 해가 없습니다 하고 여기 이제 역 슬래시 n 해주면 한 칸을 띄는 거예요. 한 칸을 엔터를 친 거하고 동일한 거죠. 한 칸을 이제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자료를 확인하세요 하고 또 마찬가지로 n을 하면 이제 해가 없습니다. 출력이 되고 한 칸 띄고 입력 자료를 확인하세요 하고 한 칸 띄고 이 커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 없습니다 하고 입력 자료를 확인하세요 하고 한 칸이 띄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fprintf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여기 n 그 슬래시 n처럼 여기 이제 escape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escape 문자라고 하는데 이 escape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이제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슬래시 b는 백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커스의 위치를 마지막 문자에서 한 칸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피드는 여기가 슬래시 f는 폼 피드라고 해서 네, 이것이 아마 제일 처음으로 커스를 움직여 놓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n은 이제 new line 방금 했던 그게 new line이고요. carriage return 여기가 슬래시 r이 carriage return인데 이게 아마 잠시만요. 한번 해볼까요? 이를 carriage r로 하면 이게 슬래시 n하고 같은 기능이 있네요. 네, carriage return이 슬래시 n new line하고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t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t로 하면 네, 여기서 여기 그 탭 버튼을 여기서 한번 눌러준 게 됩니다. 그래서 탭을 한번 해주게 되는 이게 슬래시 t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슬래시로 해주면 어떻게 되냐, 백러쉬 이렇게 되는데 백슬래시, 네, 여기가 지금 슬래시는 우리가 백슬래시를 할 때 이게 백슬래시인데 이것을 백슬래시를 두 번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슬래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백슬래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퍼센트 그러니까 만약에 100%를 표시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100%가 아니고요 100%를 해줘야지 여기 100%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백슬래시를 두 번 백슬래시를 표시해 주면 하나의 슬래시 나오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다운표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다운표를 이런 식으로 다운표를 표시를 해주면 네, 다운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제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를 좀 씌우고요. 화면도 좀 깨끗하게 보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f print f 해가 없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네. 이거는 뭐 잠깐만요. 이건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슬래시 n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기가 한 칸 띄워지고 하는 거라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와 수치를 어떻게 혼합해서 출력하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fprintf의 텍스트 문자열과 그 숫자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그 들어오는 숫자의 변수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fprintf를 텍스트와 숫자를 어떻게 혼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ate 해가지고 132.56 자, rate가 132.56이다 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변수를 이제 문자와 숫자를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매출 증가율은 퍼센트 7.1f 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이다 하고 슬래시 백슬래시 n 한 줄 내리는 거죠. 하고 덤프를 끝내고 그다음 rate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퍼센트에서부터 시작해서 f까지가 숫자를 입력해주는 부분에 지금 rate라고 하는 여기서 퍼센트가 딱 나오는 순간 얘는 숫자가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그 변수를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변수를 불러올 거냐 할 때 뒤에 있는 rate가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 rate를 불러와라. 그럼 얼마가 되냐면 132.56이라고 하는 rate 값이 여기 추가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금년 매출 증가율은 132.6%이다 하고 앞에 이게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텍스트와 숫자가 혼합해서 출력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컷 두 개가 지금 비어 있죠. 여기 두 개가. 네. 한 칸, 두 칸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뭘 뜻하냐면 이게 7이라고 하는 걸 뜻해요. 7.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잠시만요.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가 지금 7개를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7개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점 1은 소수점 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두 개가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3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를 0이라고 표시를 할까요? 그럼 소수점은 정수까지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세 개의 자리로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방금처럼 이제 한 칸이 띄어져서 133 반올림이 되겠죠. 반올림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1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자 132.6%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2다 이렇게 표시가 돼도 이게 두 개의 자리를 표시를 한다고 해도 이 값 자체가 벌써 세 자리 이상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값에 의해서 자릿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의미하고 뒤에 단지 소수점 자리만 유효한 값으로 이게 출력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printf가 숫자와 문자를 어떻게 혼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는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fprintf와 기타 워크스페이스에서 입출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